네, 안녕하세요. 6강 고객과의 미팅은 신분을 쌓는 시간이 아니다.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콜드콜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이제 그 콜드콜 다음 단계죠. 미팅에 대해서 오늘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콜드콜 다음에 이제 미팅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미팅은 이날을 위해서 이제 콜드콜도 하고 네, 뭐 이런 건데 그렇죠. 미팅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또 언택트 시대가 돼버리는 바람에 네. 미팅이 귀하기도 더 귀해졌죠.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도 서울에서는 미팅 한 번 하면 반나절 아니면 하루가 걸려요. 왔다 갔다 이동하고 뭐 이런. 그래서 제가 미팅을 이렇게 정의하죠. 모든 미팅은 전략적이고 계획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미팅의 성패는 준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팅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네. 현실 속의 영업사원들은 되게 바쁘거든요. 네네. 그래서 허겁지겁 미팅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가 할 이야기 메모 한두 개 해가서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꼭 이제 실수가 나오고 네. 미팅 끝나고 나서 후회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도구는 미팅 플래너라는 도구를 제공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미팅을 바로 하지 말고 전략적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뭘 결정해야 되냐면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이냐. 그죠? 우리가 네. 고객에게 만나서 하는 건 목적은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어떤 정보를 수집할 거냐.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메시지를 줄 거냐. 그래서 첫 번째는 collecting information. 그래서 뭘 결정해야 되냐면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 목록을 사전에 개발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고객이 답을 할 거니까 내가 꼭 알아야 될 정보를 질문으로 바꿔서 리스트업을 해야 돼. 네네. 두 번째는 샌딩 메시지잖아요. 네. 그래서 토의 아젠다를 결정해야지. 예를 들어 내가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토의 아젠다에 품질을 넣어야 되고 내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가격에 토의 아젠다를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샌딩 메시지에 따라서 토의 아젠다가 결정이 되죠. 요 두 개가 필수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네네. 우리가 고객을 만나면 고객이 구매를 하는데 겪을 어려움 네네. 요거 조금 말을 바꾸면 고객이 나한테 물어볼 질문이거든요. 그러겠죠. 고객은 네네. 구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격이 비쌀 것 같으면 네. 내고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런 질문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면 훨씬 더 대응을 잘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내가 고객에게 해야 될 질문.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토의해야 될 아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객의 구매 장애 요인 혹은 고객의 질문. 요 세 가지를 정리해 가면 훨씬 고객에게 전문가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고객 미팅을 준비하라. 준비할 때는 적어도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라. 이런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팅 준비 3가지 방법 한번 잘 들어봤고요. 미팅 기법 4가지가 또 이제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관계 형성하기, 그러니까 라포 형성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업하는 분들은 대체로 다 굉장히 사교적이고 굉장히 뭔가 좀 활달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라포 형성하는 건 굉장히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은데 뭔가 예. 좀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 만나면 네네. 서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 장벽을 깨는 것을 라포 형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라포 형성에서 마음이 편안해야 네네. 서로 대화가 잘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고객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네. 나도 중요하더라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내가 좀 이야기를 잘할 수 있어서 라포 형성은 중요한데 통상 이제 알려진 라포 형성 방법은
사실 스몰 토크입니다. 네. 스몰 토크 특히 예를 들면 네네. 뭔가를 공유하면 사람들이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네네네. 예를 들어 남자들 중에는 골프광들 많아요. 아, 네네. 근데 내가 골프광인데 골프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갑거든. 네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죠. 뭐 그게 또 같은 지역 출신이면 우리가 또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고 네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몰 토크가 효과적인데 제가 조금 더 해서 드리고 싶은 의견은 네네. 전문가 영업을 할 때는 스몰 토크도 좋지만 네. 사실은 고객 기업의 산업이나 그 고객 조직에 기반해서 공동의 화제거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신뢰감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상당히 어려워진 특정 기업에 가서 네. 그 연구원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지금 이 회사가 M&A 될 상황인데 사실 이 사업 본부는 세계적인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M&A가 돼도 거기 가도 본인들이 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 없다. 여기는 기술력이 워낙 좋은 회사라. 근데 이런 게 이제 일단 본인들 사정을 잘 아니까 너무 반갑고 또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공감이 되고 네. 그리고 전문가로도 인식이 좀 되고 그 산업을 그 정도 안다는 게 그래서 저는 레포 형성을 꼭 이제 그때그때 다르지만 네네. 뭐 가볍고 뭐 이런 뭐 유머 이런 스몰 토크도 유효할 때가 있지만 네네. 때로는 전문성으로 레포 형성을 하는 것도 좋고 오히려 전문가 영업을 할 때는 네. 이게 훨씬 저는 잘 먹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좀 공유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기가 또 있는데요. 세일즈맨들이 보통 이제 답을 유도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면 그런 질문들을 말하는 건가요? 뭐 모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네. 여기서 이제 질문하기는 어쨌든 솔루션 영업에서 핵심은 네네.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고객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 네. 만약에 고객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으면 나는 그때부터는 듣는 거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면 되고요. 고객이 마음의 문을 열기 전까지는 네. 나는 내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고객의 문을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네. 이제 우리 세일즈 훈련할 때는 처음에는 폐쇄 질문을 합니다. 네. 폐쇄 질문 이런 거예요. 예, 아니요. 네. 아니면 1번, 2번, 3번, 4번 객관식. 그것 중에 고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질문은 어렵잖아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건 어렵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건 좀 내 마음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폐쇄형 질문을 하다가 서로 이제 신뢰가 조금씩 쌓이면 조금씩 개방형 질문으로 그래서 마음이 완전 열리면 고객 중심으로 대화가 이전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네. 그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제가 알기로 이제 미국의 특정 조사인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영업사원들이 자기 솔루션을 한 35분 설명한답니다. 네네. 근데 잘하는 사람들, 베스트 프랙티스는 한 17분 한다는 거예요. 솔루션 설명하는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미팅을 해보면 미팅 시간은 대충 정해져 있거든요. 네. 자, 50분을 하는데 네. 내가 35분을 설명해버리면 고객이 이야기할 기회는 15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17분을 설명하면 고객은 자기 이야기를 34분 하죠. 네. 고객의 이야기를 15분 듣는 영업대표와 34분 듣는 영업대표 중에 누가 이길 거냐.
사실은 고객에게 정보를 2배 가까이 많이 듣는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기준은 네. 고객에게 마음을 노크를 하면서 네. 또 니즈를 알아내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네. 고객이 자기 이야기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이야기하면 고객 중심으로 대화는 유지되고 나는 주로 듣는 역할을 하고 또 고객이 입을 닫았을 때는 내가 다시 네.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네네. 또 질문을 해서 고객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가 쉽죠. 네. 고객이 입을 닫으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객이 말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고 네네. 또 고객이 이야기하면 듣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세 번째로 설득하기가 있고 네 번째로는 이제 대화 마무리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화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참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마무리할 때 좀 중요한 요령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마무리할 때하고 세일즈를 클로징 할 때하고는 다른 거죠. 예를 들면 B2B 영업 같은 경우는 네네. 아이템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평균 5.4회 정도 미팅 이후에 세일즈가 클로징 된다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미팅이 5번 이상 네. 진행되는 거. 네네. 뭐 큰 프로젝트는 몇백 번 진행되기도 하고 뭐 우리 왜 조그만 거 팔아도 한두 번 만나야 될 때도 있고 이런 다양합니다. 네. 우선 대화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대화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간단히 요약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이 버벌 커뮤니케이션은 네. 듣는 순간 산화돼 버리거든. 네네네. 기록으로 남지가 않거든. 네네네. 그래서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미스 커뮤니케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네. 반드시 요약을 해줘야 돼. 그 그 다음에 세일즈 그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합의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summary and next step 이걸 사실은 콜도 네. 클로징 할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접점에서는 항상 summary and next step. 사실은 고객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도 똑같아요. 네. 내가 쭉 본론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네네. 본론을 간단히 요약하고 다음 단계 뭘 할 건가를 제시해요. 이메일이 됐던 전화가 됐던 만남이 됐던 네네. 고객과의 마무리는 항상 summary and next step. 요걸 네네.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 클로징은 네.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의 구매를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요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이 여기에 굉장히 취약해요. 네. 근데 우리가 취미생활 하러 만난 게 아니거든요. 네. 나는 뭔가를 고객의 구매를 돕기 위해서 만난 거기 때문에 네. 나도 전문가고 본인도 고객으로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과를 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텝이 진행이 되고 고객이 구매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보가 제공이 됐으면 네. 이 단계에서는 고객이 구매할 것을 촉구해야 돼요. 요구해야 돼요. 그리고 구매하게 도와줘야 돼요. 이게 고객을 돕는 거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이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팅 클로징은 summary and next step, 네. 세일즈 클로징은 네. 고객의 구매 행동을 촉구하고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구별해서 정리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 네네.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어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는 저는 철저히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는 이 고객을 잘 도우려면 제값을 받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조직이 충분히 필요한 만큼의 마진이나 매출이 있어야 고객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의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건 되게 정당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네.
회사에 돌아오면 네. 고객의 이익을 대변해야 돼요. 회사 안에서. 그래서 우리 회사의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이 가장 큰 가치를 경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나는 회사에 들어오면 고객 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고객에게 전달이 돼요. 이런 역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네. 고객에 가서는 고객의 편, 회사에 와서는 회사의 편이 아니라 반대로 하라는 거지. 고객에 가서는 정당하게 우리의 이익이나 이해를 대변하고 네. 회사에 와서는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영업의 진수죠. 이게 첫 번째 마음가짐이고 네네. 두 번째 마음가짐은 많은 사람들이 고객이 나를 좋아하길 바라요. 근데 자신은 고객을 안 좋아해요. 이런 역설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전달된다고. 저는 이렇게 뒤돌아서서 비난하는 많은 영업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네. 차라리 앞에서 싸우는 게 나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고객을 좋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진심으로 고객을 존경하고 좋아하면 표현해야 돼요. 네. 이게 아주 영업의 근간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조직 생활하면서도 그래요. 네. 팀장한테 인사평가를 받으니까 팀장한테 잘 보이고 싶어해. 그러나 나는 팀장을 좋아하지 않아. 동료들하고 어울려서 이 리더를 비난해. 이게 바보라고 하더라도 바보가 아니겠지만 바보가 아니더라도 네. 이 이야기는 돌고 돌아서 이 사람한테 들어오죠. 그리고 들어오지 않아도 느끼죠. 네. 이 사람이 진짜 해야 될 진짜 고수라면 이 팀장을 좋아하려고 노력해야죠. 그쵸. 그게 본질, 인간관계의 본질이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걸 항상 놓치더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기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영업의 반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고객을 도우려는 마음가짐, 네네네. 진정으로 고객을 좋아하려는 마음가짐. 이 두 마음가짐이 없이 우리가 테크닉이나 전략을 익힌다고 해서 네. 우리가 탁월한 영업 대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 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사실 이게 우리 성과의 반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약간 영업의 본질, 삶의 본질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유튜브 3원칙이 있죠. 좋아요, 구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해요. 시간 끌기 없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네.